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 10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이 요즘은 숨길 일도 그렇다고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긴 하지만 거의 제2, 아니 제3의 출발만큼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 첫 번째 새로운 출발이 결혼이었다면 두 번째 새 출발은 이혼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만에 세 번째 인생의 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만 모여 식사를 하는 걸로 재혼식을 하고 나니 첫 번째 결혼 때의 일들이 마치 필름처럼 제 눈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느 영어 공부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대면대면하게 대했는데 남편은 꽤나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런 모습들이 싫지 않아 사귀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소극적인 데가 있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남편이 좋다는 데만 다니고 내가 싫은 건 표현을 안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걸 따지다가 자칫 싸움이 되는 게 불편해서 그냥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감정 싸움하는 걸 많이 불편해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그런 제가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귀고 1년이 좀 못 돼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란 걸 갖고 있었고 남편이 거기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어요. 제가 상대를 성격보다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성을 깊이 관찰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죠. 결혼 비용은 모든 걸 반반씩 하기로 했어요. 양쪽 집안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다 저와 남편이 벌어둔 걸로 충당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디자인팀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과장직책이지만 지금 팀장은 해외 연수를 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저는 좋긴 했지만 제가 과연 그 많은 업무를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부터 하더군요. 승진은 좋은 일이긴 하지. 근데 팀장 역할을 하는 거라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어? 난 소영이 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겠어? 회사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다음에 또 해준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렇다 보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 내 월급이 올라가면 가게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 그건 아니잖아. 난 솔직히 소영이 네가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우리 2세 계획도 세우면 좋겠어. 피로가 쌓여있으면 아이 가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내가 혼자 벌어도 되니까 네가 회사 그만뒀으면 해. 물론 나 혼자 벌면 아껴 써야 되겠지. 그래도 우리 둘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아이 낳고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일해도 늦지 않을 거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난 몰랐네. 사실 난 아이는 천천히 가지려고 했지. 민혁 씨가 그렇게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아이는 빨리 낳을수록 좋다더라. 늦어지면 엄마도 아이도 서로 힘들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 편히 갖고 건강한 아이 낳을 생각하고 있어. 민혁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근데 나는 아직 일 더 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 뜻은 그래. 알고 있으라고. 남편은 어째 좀 섭섭한 표시를 내며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승진을 하면 너무 바쁠까봐 남편이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싶어 회사의 팀장 역할은 아직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비쳤어요.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닌데. 알았어. 박 대리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다시 이런 일 오기 힘들 거야. 라는 부장님의 말에 저는 아쉬움을 쳐보며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의 저라면 그때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고 힘들더라도 팀장 업무까지 해내려고 아주 악착같이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가까운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남편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아마 제 성격에 그런 부분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남편은 또다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집에서 쉴 생각을 해보지 그래. 임신이라는 게 우리 계획하고 다르게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몸이 피곤한 상태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편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돈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대출이 있긴 해도 너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올 거고 당분간은 나 혼자 벌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나중에 애 낳고 차차 일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솔직히 난 네가 집에 있는 게 더 좋더라. 누가 항상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안정되더라고. 저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몇 번 얘기하다가 결국 남편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듣고 보니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고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혼자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고맙기도 했죠. 남편들이 대부분 여자가 같이 벌길 원한다는데 제가 집에 계속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듣기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데에는 다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퇴사를 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제게 잔소리가 늘어났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녁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남편이 버럭 소리 지르는 소리에 놀라서 깼어요. 야, 너 거실이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집에서 밥만 먹으면서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인제 왔어? 아니 그것보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다른 집에서 들으면 욕하겠어. 지금 다른 집 체면 차릴 때야? 집이 이게 뭐야? 왜 항상 내가 나갔을 때처럼 해놓지를 못해? 아니 어지르긴 뭘 어질렀다고 그래. 저기 컵 하나 있고 TV 리모컨 바닥에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저 쿠션들은 왜 똑바로 나란히 있지를 못해? 전부 삐뚤빼뚤이고 다 엉망이잖아. 잘 들어. 네 눈에는 이게 컵 하나 리모컨 하나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컵도 제자리에 안 있고 리모컨도 똑바로 안 놓은 거야. 그리고 쿠션들은 왜 다 어질러놔?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팡팡 털어서 제대로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일도 들어왔는데 이런 식이면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 후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는 갈수록 더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너는 그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뼈 빠지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할 소리냐? 일찍 왔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왜 또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는데.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풀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넌 남편에 대해 기본적인 존중심이 없어. 남편이 오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른 쉬어라. 이런 말 해주는 건 기본 아니야? 그리고 꼭 늦게 내다봐. 그게 무슨 존중심이 없다는 거야. 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민혁 씨 올 때쯤 저녁 준비하니까 내다보는 게 늦을 수도 있지. 음식 끓는 소리에 민혁 씨 오는 소리 못 듣기도 하고. 야, 도우락 푸는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청력에 문제 있는 거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귀가 안 들린다는 핑계를 대. 가만 보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글러먹었어. 이럴 때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먹여 살리느라 그 고생을 했나. 아주 한숨만 나고 삶이 허무해진다. 민혁 씨,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럴래? 집에 있으면 그냥 쉬는 줄 알아? 전혀 아니야. 내가 회사 안 다닌다고 민혁 씨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집안일 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 민혁 씨한테 다 풀어볼까? 너 자꾸 말 대답하고 그럴래? 아주 토다는 게 일상이야. 시끄럽고 씻고 나올 때까지 밥상 다 차려놔. 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갈수록 남편의 오만한 행동과 저를 무시하는 말투에 지쳐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무너뜨리기 싫어서 그런 걸로 따지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저는 자동으로 입을 다물곤 했어요. 하지만 더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어느 휴일 점심을 먹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남편놈이 한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남편이 해달라는 김치말이 국수에 고기까지 구워서 앞에 갖다 받쳐줬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놈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넌 이걸 사람 입으로 들어가라고 만들었냐? 집에 음식이 김치밖에 없어. 너 지금 내가 갖다 준 돈 다 어쩌고 영양가 없게 김치만 시뻘겋게 말아서 양푼 같은 그릇에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처럼 내놓냐? 어? 넌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니네 부모는 너한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쳤냐? 김치말이국수 먹고 싶다며. 그래서 그대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 고기도 있는데 뭘 그래. 남 힘들게 해서 먹게 해놨더니 왜 자꾸 불평만 해? 이러면 만드는 사람이 다음에 하고 싶겠어? 내 생각도 좀 해봐.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이 왜 나와? 이게 우리 엄마 아빠까지 걸고 넘어질 일이야?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넌 기본적으로 고생해서 일하는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다니까. 김치말이 국수라고 하면 국수만 내놓냐? 내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구워온 게 다야? 계란 삶은 것도 넣고 오이도 채 쳐서 넣고 육수도 만들어서 컵에 따라 놓고 다른 반찬들도 놓고 해야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한 것만 딱 해놓냐?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니 내가 니네 부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이딴 마지못해 만들어주는 개밥 같은 거나 먹고서 밖에 나가 돈을 벌겠니? 어디서 한 푼도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민혁씨,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나보고 집에서만 있는다, 돈 못 번다 그러는데 일하겠다는 날 집에서 쉬라고 한 거 민혁씨야. 그게 언제냐? 벌써 언제냐고. 반년 전이야. 왜 넌 그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데?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집에 있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럼 다른 거라도 잘해야지. 아니, 아이 안 생기는 게 다 내 탓인 건 아니잖아. 산부인과에서도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했고. 난 솔직히 다시 회사 다니면서 느긋하게 생각하면 좋겠어. 그럼 민혁 씨도 전처럼 성격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어? 야, 네가 잘못해놓고 내 성격 이상한 걸로 몰아가지 마. 됐고, 안 먹어. 너나 많이 먹어.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네 할 일이나 잘해. 널 먹여 살리는 나한테 감사한 줄 좀 알고. 저는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들어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시숙과 가까운 데서 살기 때문에 저희와는 크게 왕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를 하라는 강요도 안 하고 니네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데 이건 시댁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더한 경우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제가 당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회사 가기 전 통보를 했어요. 나 이제 다시 취업활동할 거야.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소용없어.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남편한테 숨죽이며 사는 걸로 만들고 싶지 않아. 막말로 민혁 씨가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다시 취직을 해. 어떤 회사가 너 같은 회사 그만둔 유부녀를 써준대.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그럴 것 같아? 얼마 전까지 사회생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아둔한지 모르겠어. 그래, 아둔한 내가 취직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두고 봐. 굳이 그러겠다면 나 앞으로 생활비 한 푼 안 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남편의 비아냥은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날부터 재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생활할 돈이 통장에 남아 있었고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취업 활동에만 몰두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력서를 쓰려고 노트북 앞에 앉은 때부터 계속 빈정거리면서 제 자존심을 깎아내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난 정말 민혁 씨가 날 생각해서 집에 있으라고 한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몇 달 새에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할 수 있어? 내가 전에 알던 민혁 씨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민혁 씨,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치고 막대하고 싶어서 집에 들어 앉힌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돈 안 준다고 했지?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이제 밖에 나가서 똑같이 8시간 뭐든 할 거니까. 집안일도 다 나눠서 해. 앞으로 밥도 민혁 씨가 알아서 챙겨 먹어. 인간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지. 평생 누가 챙겨주길 바라면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야, 뭐 짐승? 너 말 다 했어? 좋아. 너 석 달 안에, 아니 2달 안에 제대로 된 일 못 구하기만 해. 그때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요새 취업 여건이 어떤 줄 알면서 왜 그걸 정해? 민혁 씨가 취직시켜줄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걸 왜 정하냐고. 좋아. 네가 정 그렇게 나오면 나는 이거 집안일 방치하고 남편 팽개친 거 문제 삼아서 이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야, 이 사회가 암만 1년도 안 살았다고 해도 이혼녀한테 얼마나 냉정한 줄 알아? 넌 혼 좀 놔봐야 돼.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심한 말을 해댔고 저는 그런 남편한테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본 척도 안 하고 지내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혹시나 해서 대학 동창들과 연락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8개월, 아니 7개월 정도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제 존재 자체가 너무 비참해졌거든요. 제가 아무리 결혼 전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고 한들 한번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해서 집에 있던 여자는 다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맞긴 했어요. 웬만하면 들어가겠지 싶었던 곳들에 다 안 되고 이러다가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내가 모두 뒤집어 쓰면서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졌죠.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눈치란 게 있잖아요. 이런 제 마음을 딱 알아본 남편은 또다시 빈정거렸어요. 그쯤에서 관두고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이번만은 특별히 봐줄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싹싹 빌어야 된다는 거야. 민혁 씨 말대로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절대 안 해.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어쨌든 난 2달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이상은 나도 못 참아. 감히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지금 네가 이러는 거 봐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내가 정말 한없는 아령을 베풀고 있다는 걸 네가 깨닫게 해줄게.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꼭 좋은 데 취직해서 보란 듯이 내가 먼저 이혼 소리 던진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저렇게까지 저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제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전에 남편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취직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저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급여나 여러 조건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고 정말 괜찮은 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한 동창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 그거 알아? 네 남편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와이프가 이상한 바람 들어서 자꾸 밖에 나가려 한다며 네가 혹시 이력서 내도 받아주지 말라고 했대. 진짜야?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내 친구한테 네 취업 알아봐달라고 했었거든. 그 친구가 다른 부서 동기한테 들었대. 확실해. 저는 정말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제가 화를 내기 전에 친구가 다른 말을 꺼냈어요. 너 정도면 이제 외주받아서 해도 되지 않겠어? 그만한 경력의 실력이면 사실 다들 탐낼 거야. 네 남편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 외주받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걸? 솔직히 네 남편이 막은 회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쓰고 싶다는 데도 있을 거고. 너 민주 알지?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만 하던 애. 걔가 그래서 일 빨리 뚫어서 자기 사무실 차렸잖아. 같이 할 사람 찾는다고 해서 네 얘기했더니 꼭 연락 달래. 저는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고 민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주는 워낙에 성격이 똑부러지고 사교성도 좋은 애였어요. 그 친구라면 믿을만 하겠다 싶었죠. 민주는 전화를 받고 저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같이 할 사람 필요한 건 사실이었고 그게 소영이 너라서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민주가 말한 조건은 아주 괜찮았어요. 일감이 들어오는 것에서 제가 한 만큼은 확실히 제 몫을 챙길 수 있게 계약서도 썼고요. 물론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는 반씩 내기로 했고 일을 민주 이름으로 받는 거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민주가 받아갔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조건이었어요. 민주가 말도 안 되게 떼어가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제가 외주로 친구와 일을 하게 됐다고 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외주. 어디 네가 몇 푼이나 벌겠다고 이 난장판을 만들었는지 두고 보자. 제가 남편이 말한 2달 안에 취직을 했더니 이제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일단 조금만 더 참자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도 생각해둔 게 다 있었거든요. 민주는 예상보다도 더 많은 일감을 따내고 있었어요. 저와 둘이서 며칠씩 야근을 하고 또 미팅을 해야만 그 일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이 일들을 어떻게 다 혼자 했는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요. 한 번은 제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컵을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컵은 아슬아슬하게 제 옆에 떨어지며 팍싹 부서져 버렸어요. 니까지 게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지랄이야. 너 남자랑 어울려 다니면서 일하고 어쩌네 뻥치고 있는 거지? 맞지? 저는 말없이 남편을 무섭게 쏘아봤어요. 그렇게 험한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기에 남편은 좀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나 피곤해서 잠깐 자고 나가야 되니까 그만하자. 라며 저는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그런 제 귀에 대고 야, 이럴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마. 밖에서 쳐 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라며 악을 써댔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다음날 간단히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기 전에 또 한 가지 남편 몰래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바로 몰래카메라였어요. 지금처럼 홈캠이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캠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 남편한테 다시 취직하고 말하기 전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횡포를 부린 게 전부 녹화되어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근처 모텔에서 씻고 잠깐 눈만 붙이고 일을 하기를 한 달. 저는 드디어 월급을 받았고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거 보여주고 당당하게 이혼해. 힘내라.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민주와 저는 많이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주가 제 사정도 알게 되었죠. 정확히 알게 된 건 제가 사무실 근처 모텔에서 지내게 된 때부터였어요.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 민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고 저한테 사정을 물었고 저도 민주한테는 숨기지 말아야겠다 싶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완전 분노했어요. 그거 진짜 못된 놈이네. 네가 착한 거 딱 알아보고 너 찍어서 결혼한 걸 거야. 그런 놈들은 그래. 틀림없어. 그 나쁜 자식 어떻게 혼내주지? 혼내줄 방법은 있어. 걱정하지 마. 라며 저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걸 이야기했고 민주는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월급이 찍힌 통장을 갖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퇴근하려고 나오던 남편은 저를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척을 하며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저는 소름 끼쳤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근처 카페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제 통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곧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무슨 지가 돈을 번다고 깝죽대다니만 이제는 지 돈 벌었다고 사람 귀찮게 하는 줄 원. 라더니 통장을 보고는 입을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거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야.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이 벌리면 남았겠지? 내 디자인에 아주 만족하는 고객들이 많았거든.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일들도 아직 있고 새로 계약하는 건들도 있으니까. 남편은 한참 만에야 꿈에서 깬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 네가 이번 달에만 번 돈이라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개인 사무실이라며. 야, 네가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정산을 잘못했겠지. 내 월급의 5, 6배는 되겠네. 이걸 너가 번다는 게 말이 돼? 아직도 그딴 소리 해? 나 이날만 기다렸어. 속으로 너 두고 보라며.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는 돈 벌겠다고 진짜 이 악물고 이랬다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거든.
너처럼 매달 회사에서 주는 그깟 돈 받으려고 벌벌 떨지 않는다고. 너 똑똑히 들어.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한테 돈 번다고 유세 떨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돈 같지도 않은 걸로 뼈 빠지게 일했다는 둥, 남편 존중을 모른다는 둥 헛소리 짓거리는 거 아니라고. 남편은 믿기지가 않는지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자기가 잘못 본 줄 알고 불빛에 다시 대보기도 하고 카운터에 가서 이 통장 조작 같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정말 비웃음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점점 제가 번 돈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소영이 넌 진짜 상상 이상이다. 역시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다니까. 그동안 내 말이 섭섭했나 본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너 계속 무사 안일에 빠져서 지냈을 거야. 그러니 아니 꼽게 생각 말고 그런 일들이 다 인생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좋게 생각하고 그만 집에 들어와. 미쳤니? 내가 거길 왜 들어가? 가서 뭐 또 네 수발이나 들라고? 나 이제 그딴 거 안 해. 앞으로도 쭉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고 네 빨래도 네가 하고 청소도 네가 해. 야, 너 돈 좀 벌었다고 변한 거야?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주고 그러면 못 써. 역시 넌 인성교육을 좀 받아야 돼. 야, 이 또라이 같은 놈아. 저는 제 앞에 있던 커피를 남편 놈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고 주변에서도 우리 자리를 다 쳐다봤죠.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애 낳아서 잘 키우려면 쉬어야 된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 퇴사시키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람 자존감 다 깎아 먹어놓고 다시 취직한다니까 2달 안에 안 하면 이혼이라고 하고 그 안에 취직해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니까 네가 뭔데 새벽에 늦게 들어오냐며 나가라고 한 새끼가 너야. 그래놓고 내가 너보다 돈 더 버니까 뭐?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무사 안일에 빠졌을 거라고? 내가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해? 넌 두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야.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딱 네가 그런 것 같네. 야, 너 근데 왜 자꾸 너 새끼 이런 말 쓰냐? 어? 언제부터 내 호칭을 그딴 식으로 써?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넌 배워먹어서 나한테 너 야 그러니? 너는 나한테 야라고 하는데 왜 나는 너한테 꼬박꼬박 민혁씨라고 해야 돼? 너는 마누라가 네 발톱 때보다도 못한 존재지? 너 같은 건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뭔 줄 알아? 저는 그러면서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네가 나한테 막말하고 마지막에 컵까지 집어 던졌던 거 그거 다 들어있는 영상들이야. 너 결혼 소식 들리면 네 상대 여자한테 이거 다 보내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소장 날아가면 그거나 받을 준비하고 있어. 집은 너 보러 오기 전에 부동산에 내놓고 왔으니까 그런 줄 알아. 팔리면 내 돈 들어간 만큼 찾아갈 거야. 커피를 맞은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완전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동안 저는 USB를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 줄 알아? 야, 민혁아, 나 오늘 너한테 복수한 거야. 제가 카페를 나가려고 하자 남편은 제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이렇게 간다고? 정말? 진짜 이혼이라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너무 감정적이잖아. 야, 이거 놔. 내가 아직도 네가 몸종 취급하던 박소영인 줄 알아? 너 네가 버는 돈 갖고 그동안 나 무시했지? 어디 너 그 돈으로 한번 이혼 소송 잘해봐. 이 USB 자료에 난 네가 깨먹은 컵까지 증거로 모아놨어. 네가 나한테 생활비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짜게 줬는지까지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어디 그 잘난 돈 가지고 덤벼봐. 남편의 손을 탁 쳐내고 카페를 나오는데 사람들은 전부 남편을 쳐다보며 쑥은대더라고요. 저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일을 해낸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때부터 남편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소영아, 너 이렇게 이혼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네가 잘 나가게 되니까 남편 우습게 하는 거라고 수군거린다. 내가 그랬잖아. 그동안 있었던 일, 네 인생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거였다고. 물론 서운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 다 겪는 거 아니겠어? 남편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나잖아. 너는 진짜 상상을 뛰어넘게 치졸하고 뻔뻔한 인간이구나. 너야말로 인성교육 좀 받아야겠다. 난 너랑 가까운 사이 아니야. 그리고 가까운 사이는 더 서로에 대한 선을 지키고 예의도 갖추는 거지. 똥오줌 못 가리는 개처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게 가까운 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남들이 욕한다고 협박하고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생각보다 더 멍청하다. 나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그만하고 그냥 나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나 되게 바빠.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합의로 가자고. 소송 가면 넌 100% 져. 그건 너도 왜 그런지 잘 알지? 소영아, 그럼 너 화 풀릴 때까지 내가 집안일 할게. 요즘 남자가 집안일하는 거 흉도 아니잖아. 네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내가 네 수발 다 들고 집안 살림 다 하고 네 뒷바라지 할게. 능력도 네가 나보다 나은데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 네가 진짜 우리 집 대장이야. 어때? 좋지? 내가 너 진짜 기분 완전 좋게 떠받들어 줄게. 네 기분만 풀릴 수 있다면 나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내가 눈 딱 감으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어? 좋지? 야, 네 계산대로라면 내가 버는 게 얼만데 왜 내가 너 같은 거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랑 나 수준 차이 어마어마해. 알아?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고 싶다면 이혼해서 멀리서 봐. 얼마나 잘 사는지 아주 잘 보여줄 자신 있으니까. 네가 어떤 수작을 부려도 나 더는 안 넘어가. 네가 이혼 소송에서 일 자신 없어서 이러는 거 다 아니까 꿈 깨. 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저를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고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완전 처참하게 깨졌죠.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정말 계속 일이 잘 되었고 남편은 제 위자료 갚느라 월세 살면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해요. 남을 함부로 무시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남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정말 배려심 깊고 친구 같은 남자를 만나서 요즘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도 아주 기대가 된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